예, 안녕하세요. 엘리트 앰비션입니다. 오늘은 그 투자 자본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투자 자본금이 있어야 뭐 어쨌든 투자를 해야겠죠. 첫 번째로 원론적인 좀 얘기부터 할게요. 일단 뭐 여러분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간에 내가 쓸 거 쓰고 남은 재원을 매달 적립 혹은 적금을 넣어서 이제 원천을 만들겠죠. 그래서 1년에 만들어서 뭐 2천, 3천, 4천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그거 시드머니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.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이거 투자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집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사본 사람은 안 살 수 있는데, 이게 또 한 번 사보고 두 번 사본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. 뭘 안 하면 그 맛을 안다는 거죠. 투자의 맛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3천만 원 정도가 돈이 더 생겼어요. 뭐 성과금 받고 월급 받고 이것저것 시드머니 모아서 적금 다 사서 한 3천만 원짜리 뭐 돈이 생겼는데, 이거를 뭐 자동차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뭐 명품백을 사느냐, 그거에서 vs 이제 3천만 원짜리 여기 좀 괜찮은 매물 있는데 이거 한번 사볼까, 이렇게 갈리는 거죠. 그래서 보통 거기에서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많은 소비를 합니다. 왜냐면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, 고생했던 나를 위해, 힘들었던 2020년 나를 위해 명품 뭐 샤넬백을 산다, 뭐 이런 논리겠죠.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의 맛을 봤던 사람들은 분명히 3천만 원 가지고 내가 진짜 찝혀놨던 관심 있었던 그 매물로 나왔을 때 반드시 그 매물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. 저 또한 그래요. 제가 예전부터 2018년부터 롤렉스 시계를 살려고 계속 이제 예산을 빼놓고 어떻게 좀 사보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못 사고 있습니다. 왜 못 사고 있냐면 지금 같은 논리입니다. 돈은 그때 다 있었는데, 계속 때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산 것보다도 자꾸 이제 롤렉스 시계냐 혹은 투자 자금이냐 계속 그 논리에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시계를 선택 안 하고 어쨌든 투자를 선택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집을 매수한 개수가 한 5개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. 대충 세어봐도 5개 이상은 됐던 것 같은데, 투자 자금을 어떻게 모으는지 이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인 시드머니, 그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투자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를 줄이게 되게끔 돼 있어요. 자기가 스스로, 그러니까 원해서 줄이는 거예요. 이거는 강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줄이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, 투자를 해야 하려면 시드머니가 있는 건 자기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불필요한 지출, 불필요한 소비를 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조금씩 모아서 어느 정도 될 때 투자 자금을 만들 때까지, 그때까지 악착같이 모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마인드 탑재하는 거 그게 기본이고요. 자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 빼고, 혹은 내가 월세를 살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보증금을 빼서 투자를 하더라도, 그렇게 해서 한 채, 두 채, 세 채까지 늘었다고 칩시다. 근데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5%씩 우리가 인상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때가 되면, 어쨌든 지금 현재 룰이 그런 거예요. 현재 룰 5%씩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. 5%씩 올릴 수가 있으면 2년마다 5%씩 올릴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이 5%씩 올릴 수 있는 거고, 만약에 이 현재 사는 세입자분이 그걸 안 쓰고, 그 카드를 안 쓰고 뭐 나가신다고 하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.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구하시면 더 높은 금액의 전세를 구하시면 됩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.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. 자,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신용대출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다 받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받으시면 되고, 네 번째는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면 회사에서 은행하고 연계해서 해주는 조건이라든지, 아니면 회사에서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
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회사랑 연계해서 하는 그런 대출이 있습니다. 뭐 저금리로 당연히 주는 거겠죠.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거다 보니까. 그래서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뭐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. 직장인들도 자영업자도 그렇고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받아서 조금이라도 융통할 수 있다. 그렇게 될 수 있고, 그 다음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, 여러분들 뭐 연금보험이라든지 정식 보험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보험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험약관 대출. 그러니까 보험을 해지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.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하시되 납부를 그대로 이어가시되 그 내가 냈던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대출을 받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은 한 3%에서 4% 정도 될 겁니다. 이자율을 지불하더라도 내가 그 돈을 받아서, 내가 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꽤 많이 부었다, 어느 정도 부었다,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내가 가입했던 보험도 지키고 다시 또 나아가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, 이거는 어느 정도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.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, 이때는 투자를 받는 방법입니다. 투자를 받는 방법. 이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내공이 조금 쌓이고, 이게 여기는 정말 진짜 반드시 오를 것 같다,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면, 어차피 여러분들 돈을 박아서 손해를 보나 내가 투자를 받아서 손해보는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.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장점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주변에 보시면 적금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, 어느 정도 수익을, 월세 같은 거 수익을 받고 싶은데 무서워서, 생각보다 겁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보다 투자를 하지 못하는 분이 은근히 많습니다. 근데 그런 분들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다 단순히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익에 대한 샤워를 할 수 있고,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원금을 보장하겠다,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뭐 계약서라든지 각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써서 투자를 받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약간 이제 그런 투자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하는 얘기며,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투자자 말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 지역에 투자해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몇 프로를 줘야 되는데 그 이상의 수익률이 반드시 나올 것 같다, 그리고 그걸 버틸 수 있다, 그렇게 자신 있고 하실 수 있으신 분이면 이 방법도 권장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간단합니다. 어차피 예전에 그 삼국시대 때 백제, 고구려, 신라 이렇게 있을 때 신라가 백제도 이기고 고구려도 이기고 했던 거는 간단합니다. 어차피 고구려 땅이 훨씬 컸는데 그 땅을 점령했던 건, 김춘추와 김유신이 그때 했던 건 당나라 군을 끼어들어서 어쨌든 간에 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법을 하는 건데, 그 전공법을 하다가 막히면 그 우회상장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측면으로 칠 수 있는, 그러니까 투자의 방법은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수익만 나면 되는 거니까, 어쨌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방법이 너무 무모하다, 위험하다,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저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솔직히 말해서 이걸 투자해서 제가 수익이 나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 사람도 수익이 나고 저 또한 수익이 나고, 그래서 이거를 시너지로 삼아서 더 할 수도 있고, 막상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부분은 내가 내 거인 것 마냥 내가 손실을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,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, 이거 말고도, 이런 방법 말고도 여러분들만의 투자 방법이 있고, 좀 더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, 사고 속에서 갇혀있지 마시길 바랄게요.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끌어올 데가 없어,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말 그대로 돈이 끌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열려있고 조금만 더 생각을 넓게 해보시면 생각보다 돈을 더 융통할 수 있고, 내가 어떻게든 까지지 못했던 거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은 열린 사고로 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영상을 좀 남겨보겠습니다. 투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되고, 그 계속 하셔서 여러분들 성과로 계속 창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